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저희 방송 시간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그리고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방송 전부터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신호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신세계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아래 자막으로 현재 나가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현재 보유하신 종목 또는 계약수, 가격대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2시가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2,595.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상승세가 강합니다. 6,371.25포인트, 5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17520달러, 0.03% 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1280달러를 돌파한 이후 128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슈 시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 역시 57달러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1.24% 강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7.0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57달러가 장 마감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가 열렸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나요? 김경윤 PD? 네, 지금 현재 속보 들어온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와 소식입니다. 유럽 정치 불안 속에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평가 속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로 출발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10월 기존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2%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2% 상승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 9월 달에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복구가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1부에서도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달러가 고점에서 최근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에 대한 흐름 오늘 상방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장에서도 역시 나스닥이 사상 최고 출발하면서 지수 선물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연계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리케인 여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기존 주택 판매도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는 부분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 들어오면서 쉬어가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속보 내용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 문자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두 분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과 함께 상담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와는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56달러 중반대 가격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각 57달러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 쪽으로, 상방 쪽으로 강하게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1.3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고점에 대한 트라이 시도이냐라는 부분이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다시 가격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지금 57달러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른 거보다 아까 이제 56.33에서 저희가 점 매수를 했었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장기 홀딩 하고 싶다. 오늘 일단 고점, 전일 고점 다 뚫는 것까지 보고 싶다. 이러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흐뭇하네요. 이제 그분들 계좌가 다 전부 100틱 정도가량의 빨간색 계좌로 이제 찍혀 있을 테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이전에 1부에서도 저희 이슈 점검 시간에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포텐이 바로 딱 2부 들어서자마자 터졌네요. 아니 방송 시간 안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스터님 나오시면 꼭 방송 안에 확인이 돼가지고 뭐든지 방송 안에 확인 사살을 하고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포인트고 시간대도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간의 흐름과 가격대 흐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1부에서 저희가 또 마스터님의 상방 쪽으로의 의견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후 상황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부에 들어오면서 시세도 확인했고요. 크루드오일은 잠시 후 어떤 흐름까지 이어지는지 그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해설위원님도 크루드오일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크루드오일 지금 12시 지나면서 굉장히 변동성 커지고 있는데 어제장 차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어제장도 12시 지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 1시 정도부터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휩소의 패턴을 보였는데 오늘장도 지금 특별한 이슈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슈 없는 상태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되돌림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1부 때는 이제 크루드오일을 이제 관망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수 추세로 좀 꺾인 상황이라서 굳이 매수나 매도 둘 중 하나를 꼽자고 하시면 그냥 단기 추세를 추정하는 매수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금일 지금 12시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 투자 관점도 이제 매수 속으로 좀 임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 현재 57달러 돌파하면서 세게 나오는 흐름인데 참 여기서는 미보유자,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무포지션자에게는 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 정말 구분해서 저희 전략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57달러 초반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시가 지나갔고 현재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이기 때문에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마스터님? 네, 근데 제가 왜 56.33을 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일 장 마감 때부터 오늘 장 스타트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56.33에서 블로킹성 매집 물량이 나왔었고요. 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멘텀을 보시면은 일단 이번 주에 베이커 휴즈 굴자장 매수를 맞이를 하면은 지금 현재 단가를 유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맞이를 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죠, 시장은. 이번에 떨어질지 아니면은 떨어지지 못할지 그 부분을 지금 보려는 겁니다. 이미 저번 주에는 보합권을 받고요. 이번에 보합권일지 아니면 떨어질지 두 가지 중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목금에 저희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는 매도 방향의 베팅 물량들은 어떻게 하겠죠? 미리 청산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방향의 청산 물량만으로도 상방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메인장에서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 그 기대감 때문은 아닐까요? 저희는 오펙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보다는 언제나 항상 세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를 좀 포커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를
제가 이거를 좀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네, 해주시죠. 이 가격대를 해석할 때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셰일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오펙 뭐 감산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왕자들 얘기, 이런 얘기들이 항상 오갑니다. 그런데 누가 주가 될지를 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은, 과거 이제 $100대를 유지할 때, 그때 잠깐의 횡보 구간들에서는 오펙이 뭐 생산량을 줄였다, 늘렸다, 혹은 뭐 추가적인 전쟁이 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로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 정도는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10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뜨렸던 핵심 모멘텀은 뭐였죠? 셰일이랑 이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그 추가 생산량 공급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가격대를 해석하시는 것이 앞으로 추후에 정상 가격대를 회복할 때까지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재료가 있습니다만 그 재료들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기준으로 삼고 좀 시황을 풀어가야 되느냐, 가격대 풀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셰일 오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좀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도 물량에 대해서 청산, 이 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깊게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57.11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오늘 12시가 넘어서면서 좀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수에 대한 부분도 상승 쪽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앞서서 일부에서는 S&P만 짚어주셨잖아요. 혹시 나스닥 오늘 포인트 나간 거 있나요? 나스닥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S&P 대비해서 나스닥은 매집성 매수 포인트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상방세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모양보다는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다 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안정적 매집 단가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정밀 타격해서 들어가실 단가는 굉장히 잡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포인트를 추세 전환성 라인으로 드리진 않았고요.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계속해서 서비스를 드리고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시세가 나오더라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이 중요한 부분이 시세가 나오더라도 접근 가능한 종목과 접근이 좀 불가한 종목도 가려내는 것 자체도 좀 정말 현명한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12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 다시 한번 현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 모두 빨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372.75포인트, S&P는 2,5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드도 역시 $1,280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1,283.8 유지되고 있고요. 유로 FX도 1.17560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은 $57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현재 시각 $57 크루드오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뭐 내용 들어볼까요? 네, 마스터님께서 아까 셰일만 본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셰일 오일 성장이 사우디가 세웠던 기록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이 향후 8년에 걸쳐서 공전의 비율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 IEA가 최신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요, 내년 유가가 배럴당 $80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내년 11월까지 배럴당 $80까지 오를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전 회장이 예상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전 회장에 대한 전망치인데 배럴당 $80, 일단 상방 쪽으로 좀 길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셰일 오일이 이제 사우디가 세웠던 기록을 좀 추월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비중이 많이 커졌네요. 마스터님 말처럼. 네. 좀 비중이 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 기사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삭스 출신들은 굉장히 좀 공격적 매매를 선호하고, 위험자산 쪽으로. 네. 공격적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오일 포지션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매수 포지션을 많이 보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호조성 관점을 내놓는 게 지금
기관 출신들의 발언으로서 적합한 발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보수적인 블랙락이나 혹은 뭐 JP모건 등에게 관점을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JP모건은 어떻게 내고 있죠? 58달러 정도까지만 관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저렇게 80달러다라고 해서 확 찍어버리고 높게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짧은 월물 기준으로 해서 짧게만 단가를 높여가시는 관점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셰일이 받쳐줘야 됩니다. 셰일이 생산량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은 혹은 횡보성이라도 흐르는 부분이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핑퐁 플레이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약상승 과정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 계속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현재 시세와 함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풀어볼 만한 재료, 중점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도 정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뭐 증시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홍콩 쪽을 좀 볼까 해요. 최근에 뭐 항생지수가 금융주 주도로 상승을 하면서 항생 HGS가 이제 장중 2% 넘게 아주 강한 탄력성을 보였는데 일단 항생 H가 있고 항생 지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좀 나눠서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윗꼬리가 1분구로 보고 계시는데요. 윗꼬리가 이렇게나 길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와, 변동폭이 오늘 장에 정말 컸다라는 생각입니다. 3110입니다. 0.87% 강보합으로 지금은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에는요. 일단 5% 가까이 고가가 찍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0.86까지 좀 소폭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딜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 베드틱이라고 해서 크게 한번 이제 올라간 게 딜미스가 있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괴리가 커서 그렇죠. 분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딜미스 이렇게 팻핑거라고 하는데 트레이더가 주문 낼 때 잘못 주문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뚱뚱한 손가락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저도 이 시장을 뭐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뜨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딜미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딜미스면은 이분은 그냥 오늘자로 사임 처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틱스면은 매매하실 때는 본인의 증거금으로 매매하지 않고 사후 증거금 매매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문내는 수량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지기엔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생과 관련해서도 좀 내년의 전망을 또 이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이죠. 텐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홍콩항생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게임도 만들고 뭐 메신저라든지 SNS 같은 것도 만드는 좀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와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텐센트 때문에 이 올해의 홍콩 항생 지수는 33%가 뛰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 페이스북을 제치고 5위에 올랐던 것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이 항생의 내년 전망도 이 텐센트와 함께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또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주 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슈 다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뭐 증시 분석을 할 때 이런 뉴스들과 그리고 현재 상황 분석이 참 중요한데 그 두 부분 다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출연진들 속에서 저희 다양한 의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세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달러와 비교해서 또는 뭐 금과 관련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다른 통화가 최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인데요. 파운드가 오늘까지 양봉 흐름의 연속입니다. 자, 일단 브리티시 파운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0.16% 강보합권으로 1.3265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세입니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뭐 파운드 나왔으니까 통화 담당이신 이익재설위원님. 네, 일단 파운드는 기술적으로만 보셔도 뭐 상승 추세가 지속적인 상황인 거 누구나 보여지실 텐데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도 상승 추세가 맞는 것 같고요. 시황적으로는 지금 EU 탈퇴를 계속적으로 브렉시트를 하려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메이 총리가 지금 이혼 합의금이라고 하죠. EU를 탈퇴하면서 그 분담금을 내는 부분이 기존 200억 유로대에서 계속 합의가 논의가 되던 부분이 이제 400억 유로대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브렉시트 EU 탈퇴에 대한 좀 안정적인 탈퇴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12월 16일 날 이제 EU에서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정상회담 쪽에서 이제 이런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거론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EU 쪽에서는 이제 뭐 600억 유로까지의 분담금을 좀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영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이견이 없이 시황이 흘러가는 점들은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견인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브렉시트는 뭐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매수 접근이 맞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보나 뭐 최근 시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안정적인 탈퇴가 좀 예상된다라는 그런 시황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또 2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에 대한 부분도 또 짚어주셨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200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좀 영국 내에서도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좀 합의를 이뤄가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탈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기존 EU 국가들은 굉장히 좀 냉담한 반응이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정 구성 못하고 되게 좀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쉽게 타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혹시 포인트 나갔나요? 신세계 포인트? 네, 신세계 지금 포인트 매수 포인트 중심으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지금 매도는 뭐 약저항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3277, 3277 약저항선 정도 하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보실 수 있는 유일한 기대 수치는 이제 강브렉시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점점 돼가고 있죠. 그리고 메이 총리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좀 세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세가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메이 총리가 본인의 정책을 그대로 주장을 계속해 나갔다면은 상승세로 돌아서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이제 메이 총리의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점점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메이 총리의 의견이 약해지고 의회의 발언권이 좀 더 세지면은 앞으로는 좀 더 강브렉시트보다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상방의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견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11월에 저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 이슈로 살짝 받쳐준다면은 다음번 금리 인상 가능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빠지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장기 상방 방향으로 베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그냥 단기적으로 상방 방향의 모멘텀을 먹어 들어가시는 방향의 베팅을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해설위원님과 또 마스터님께서도 시황적인 내용을 짚어주셨지만 이 기사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가 8거래일째 유로 대비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좀 위에서 누르는 방향과 아래에서 좀 서포트하는 방향이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방 벌인다. 그렇죠. 네. 시황적으로 봤을 때 그 독일에서의 그 연정 실패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파운드를 좀 이렇게 아래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빌과 관련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이 파운드를 좀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상승가 될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파운드화가 6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매매 포인트가 유효한지 좀 의견들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상승 쪽으로의 추세는 맞습니다만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렸을 시 다시 좀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해 보이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장기적으로 한 번에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뭐 앞서서
앞서서 기사 내용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치열한 가격대인 만큼 그 시황적인 부분도 앞으로 뉴스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운드에 대해서 오고 있는데요. 워낙 통화적으로 뉴스가 많다 보니까 김경윤 PD 네. 통화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ING 쪽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이 1.325에서 1.33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올라오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12월 EU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ING가 진단한 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이 1.325에서 1.330으로 일단 좀 밴드가 좀 위쪽으로 상방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런 가격대가 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뉴스까지도 함께 좀 잘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통화에 대한 부분 많은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십니다.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는 워낙 뉴질랜드 달러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스위스 프랑과 그리고 호주 달러까지 정말 다양한 통화 상품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상담해 주셔서 보시는 분들도 좀 저변이 넓혀지시고 또 저희 안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와 그리고 문자 상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지금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문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583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역시나 이 금속이 나왔네요. 자, 구리에 대해서 매수 접근해야 할까요? 라고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쿠퍼에 대한 흐름 보도록 하죠. 최근 고점에서 좀 미끄러 내려온 이후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그 전거래일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오늘은 1.17%가 상승한 가격대입니다. 3.1245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이제 좀 내려온 가격대에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튈 수 있을지, 그리고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구리는 저희 방송 1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마스터님 함께 차트를 계속 지금 바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기존에 매매 포인트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방향 포인트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매도 방향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금 저항선이 딱 2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 문제는 구리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방향으로 보시기가 굉장히 좀 짧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항선 2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1360, 1360 정도만 하나만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맞고 떨어진 1285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정도의 저항선으로만 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시려면 1360 돌파한 후에 상승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대입니다. 3.1360 이전 가격대, 이후 가격대였는데 3.1360 돌파 이후 조금 더 확실한 매수 접근이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일단 구리는 매수 포인트들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지금 떨어져서 매수하실 구간 많습니다. 오늘장에 단계적 상승부였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실 구간이 지금 딱 봐도 한 4개 이상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셨다가, 구리는 기다리셨다가 하나하나 오는 대로 주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가실 수 있는 매매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리 하면은 또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구리 가격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재고량이 좀 감소하고 있고, 또 월간 그 중국에서의 그 상품 가격이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그 주택 가격이 좀 더 공고히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좀 구리 가격에 좀 중요한 것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네, 역시나 최대 시장 중국 쪽에서 이제 재고량이 또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구리의 상방에 대해서 좀 열어 있는 부분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구리 하면은 중국 이야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설위원님도 한 코멘트 해주시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상승적으로 가고 있는데 좀 추세적으로도 상승이고 좀 달러가 좀 조정받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중국 쪽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중국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중국 그 구리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하는 것 같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금일 이제 RBA 총재 발언 쪽에서도 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호주 달러도 굉장히 중국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구리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간격이 있어서 지금 상승세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우리는 이제 매수 쪽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뭐 매수 접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매수 쪽으로 접근이라고 해서 아무 가격대에서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마스터님이 가격대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그 두 부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문자는요. 2032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자, 미국채 10년물 매수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는 올라갈지 지치는 상황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전에 국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방 쪽으로 가지 못하는 흐름이었죠. 자, 오늘 0.09%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124-25.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25선은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매수를 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위쪽을 언제 가나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국채에 대해서 뭐 바로 마스터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국채 지금 매수 포지션 홀딩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지금 수요감사절까지 빼고 계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지금 딱 2주보다 한 3일 정도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 포지션 홀딩하고 있는 건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 부분 가격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하방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문자 보내주실 때 가격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셨다면은 손절 라인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을 텐데 일단은 매수로 들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금리 대비해서 이 국제 가격은 반비례입니다. 하방 쪽으로 뭐 단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가격대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매수적인 관점은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이제 매수로 좀 홀딩을 해서 단기적으로나마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124포인트 16.5 정도에다가 이제 손절권 라인을 걸어 두시고선 단기적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대는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일단 124-16선에서는 손절을 좀 끊어가시는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가격대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네, 문자 다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년 국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뭐 금리와 이 국채에 대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만큼 해설위원님 저번에는 또 통계로 국채와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포지션 좀 확률인지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통계적으로 지금 고객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 저는 이 포인트가 왜냐하면은 좀 현실성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다른 사람이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 상담도 저희가 이어지지만요. 뭐 최근에 뭐 물려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좀 잘 쌓아가시면은 앞으로의 전략이 유효할 것도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 이제 2부 중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시세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이 지금 좀 눈에 띄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여전히 또 이제 $57가 다시 깨진 상황이죠. 56.96달러까지 좀 눌린 상태고요. 골드도 이전보다는 상승세가 조금은 조정이 됐는데 1281달러, 1280달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는 상승폭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2597.75포인트, 나스닥은 6376포인트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 FX도 1.17530달러까지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개장한 지 뭐 1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뭐 변화된 상황이 있을까요? 네, 현재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최고치를 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술주 랠리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지수도 현재 150포인트 정도 점프를 했다고 해서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이 속해 있는 알파벳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전히 개장 이후 기술주 랠리로 S&P 500과 나스닥도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이고 다우는 100포인트 이상의 150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국제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들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12월 FOMC의 금리 인상은 뭐 모두들 알고 있듯이 금리 인상이 될 거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가격 반영은 이미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반영도 끝났고 이제 금리 인상된다는 사실이 좀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 내년에 대한 금리 전망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같은 부분은 최근에 뭐 내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국제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좀 회의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긴 한데요. 추수감 사절이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활성화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지수 같은 거 상승하는 거 보셔도 알겠지만 위험자산 쪽으로 좀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서 채권 같은 경우는 매도 쪽 접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길게는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격대를 또 디테일하게는 또 마스터님의 의견을 통해서 함께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신세계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전화와 문자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신세계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 문자 열려 있고요. 전화 서울전화 0231-2611번과 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자도 계속 쌓여 있는데 이번에는요 7730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유로 FX 유로를 1.1826에 매수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매수라고 했는데 1.18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현재 저희가 시세 알려드렸을 때 1.17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상승했을 때 좀 꼬리 달린 구간에서 매수로 좀 물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가격대 마스터님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계약수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유로를 1.1826에 매수 현재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뭐 좀 두 분 빠르게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8260인 거죠. 네, 맞습니다. 1.18260이 공교롭게도 상방에 대한 저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손절을 내보내셔야 되는 상태죠. 또 그 포인트가 저항점인가요? 네, 저항점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까지 포인트를 갖고 계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포지션이고요. 손절을 놓치셨죠. 손절을 놓친다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안 하신 거죠? 아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있고 손절 라인을 넘어서서 홀딩을 하게 됐을 때는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건 없습니다. 손절 라인을 넘어가셨더라도 그 범위 전체가 다 손절입니다. 무조건. 넘어가셨으면 뭐 30틱 손절을 거셨다? 30틱 넘으셨어요. 50틱이 되셨고 60틱이 되셨습니다. 무조건 손절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260부터 지금 현재까지면 얼마죠? 지금 틱수로는 한 150틱은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절이 계속 물량이 지금 손실 상태로 걸려 있으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무조건 손절을 내보내시고요. 다시 재배팅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좀 위로의 말씀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실제로 저도 뭐 지금은 매매를 당장 못 하고 있지만 매매를 했을 때도 보면 스탑 가격에 주문을 내놓고 그 가격이 오면 스탑 가격을 미루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클릭 주문창 이용해서 조금씩 미루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이제 손절하는 게 좀 손실이 확정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좀 하기 싫어하시는 부분이고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요 가격대에서 매도 들어가신 게 1.1826 요 가격대에서 매도 들어가신 게 네. 굉장히 좀 한 열흘 이상 좀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마음고생 하셨는데 요 부분에 사실 이게 다시 이 가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손절 안 하시고 버텼던 분들 중에 보면 5번 중에 4번 정도는 다시 이제 원금 이상 회복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가격대까지 올라온다. 그런 부분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한두 번 정도 손절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만기일이라든지 뭐 장중이염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청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 손실 금액이 사실 그동안 그 회복했던 거를 다 초월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손절에 대한 부분은 원칙을 세워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원칙을 세우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의 뭐 차월물로 해지를 하시든지 미니로 해지를 하시든지 요 정도의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계속적으로 좀 본인이 들어갔던 가격을 기다리는 전략은 뭐 경험상 뭐 좋았던 일보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그런 좀 대응 전략이 지금 당장이라도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현실적인 전략과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매매를 교훈 삼아서 다음 매매는 이런 절차를 안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최소한의 손실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그 손절이 이만큼씩 나면은 사실 그냥 여기는 이제 문자만 보내셨겠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네, 그렇게 상담을 저한테 막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막 연락을 정말 막 어렵게 고민하시다가 이제 막 전화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상담을 주시는 건 얼마든 주세요. 신세계를 막 통화하셔가지고 뭐 서울경제TV 연락 주셔가지고 막 에이주 시스템 마스터를 만나고 싶다 하셔가지고 미팅을 주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고 방송상에서 제가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이걸 더 들고 갈까요? 들고 가지 말까요?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칼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무조건 손절 내보내시라고. 원칙 넘으시면은 무조건 내보내셔야 된다고. 하지만 위로의 말씀은 계속 드리고 매매 원칙을 다시 세워드리는 거는 계속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 루트를 통해서 서울경제TV 전화 주시면 도와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가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가셔서 그걸 깔끔하게 좀 다음에 매매를 위해서 다시 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이 또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또 해주셨고, 그리고 현재 포지션에서 자신의 자산이 손실이 난다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또 재테크라든지 이런 투자는 수익을 내고 좋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아쉬운 마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든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은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알차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유로에 대해서 현재 뭐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계약수를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좀 제한적인 상담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2부 좀 마지막에 뭐 너무 밀려서 오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802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자, 니케이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해서 매수 중인 시청자입니다. 수익 중인데 청산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니케이 역시 최근에 눌린 흐름이었는데 고점에서요. 다시 좀 반등을 이어오려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수를 현재 보유 중에 계시고 수익 중인데 이제 청산을 어느 시점에서 좀 잡아봐야 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니케이 좀 함께 봐주시죠. 22,605에서 지금 현재 0.60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상품군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노리시더라고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상품들이랑 똑같이 S&P나 뭐 나스닥에는 똑같이 상승 관점을 드렸었는데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 리스크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엔화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자체가 계속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장기적 포지션을 끌고 가기에는 이제 좀 리스크가 높아진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은
미국 기관들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지수더라도 가치 거래량이 선물에서는 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단기적 청산을 좀 가져가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종합적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니케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이 밖에도 니케이 가져가시면서 또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 부분 가격대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44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 500은 2598.25포인트, 0.62% 강한 상승세입니다. 아, 그리고요. 크루드 오일이 $57 다시 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돌파된 상황이 있고요. 안착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S&P가 오늘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이제 1% 가깝게 올라온 수치인데요. 6,378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와, 양 지수에 대해서, 정말, 강한 흐름이네요. 네. 마스터님, 지금 S&P랑 나스닥 너무 탄력 좋은데, 네네. S&P는 2,600선 노려봐도 좋을 시점인가요? 2,600선 충분히 갈 만한 모멘텀은 있어 보입니다. 장 중에는 충분히 터치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들어가면 물량 청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타임은 장 종료 타임이죠. 장 종료 타임에 가까워 오시면 그때부터 좀 조심하는 매매를 들어가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탄력세 타서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추세를 잡더라도 항상 추적 익절은 걸고 가셔야죠. 추적 익절 안 걸고선 가시는 건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제 핵심 증권사들은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 스탑 트레일링이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탑 트레일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에이지 시스템 자체에서 공급해드리는 시스템 안에 스탑 트레일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좀 손익을 위해서 익절을 걸어가면서 팔로잉 하면서 먹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거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아까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추세가 너무나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익절을 고민하시는 분의 그 사연을 받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 사실 손절에 대한 부분은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좀 오래 가져가면서 좀 잘 못하시는 반면에 익절은 열팅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이익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익절을 좀 고민하시는 게 사실 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익절을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랠리가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이게 2018년도 초반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그 리서치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물론 비관적이신 분도 있겠지만 더 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 추세로 매매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가격에 따라 이제 매수나 매도 이런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매수의 의견을 좀 가져가시는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형성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2,600선 충분히 터치하고 오늘 종가상 기준으로는 종가상 기준으로도 터치할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고치는 올해 계속적으로 경신했던 만큼 크게 놀라운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추세라면은 이전에 그 교수님의 의견보다 골드만삭스 의견이 한 표가 더 얹어지는 상황인데 마스터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좀 여기에 의견을 보태자면은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교수님들이랑 많이 같이 하잖아요. 이제 대학 부설이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들은 위험자산 투자를 항상 싫어하세요. 항상 싫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경제 교수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경제 교수분들 의견을 참고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의 직접 분석을 참고하시는 게 좀 더 좋다. 그 중에서도 사실 골드만삭스는 좀 과하고요. 골드만삭스보다는 좀 보수적인 JP모건 이런 보수적인 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안정적으로 참고하실 기관은 사실 블랙락이에요. 제가 매번 좀 블랙락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블랙락이 일단 자산운용사 규모로 최대 수치를 가지고 있고 과거 2008년에도
경제 위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감으로써 타 기관들을 반대로 인수해서 대규모 기관으로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좀 핵심 기관들 중심의 이슈로만 포커스 두셔서 가치평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서 김경훈 PD가 또 말해줬던 그 의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생 의견이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자, S&P에 대해서는 2600선에 대해서, 가능성 오늘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몇 틱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2598.7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이제 1% 가까운데 6,378.2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57달러가 돌파된 상황에서 초반까지 다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가격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신세계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이슈 점검과 함께 여러분들의 매매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출연진 분들 모두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마스터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일단 수익 청산을 하고 스타트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장 중에도 계속해서 뭐 증시 관련된 흐름들 강호조세로 나오고 있고, 흐름들 다 좋습니다. 매매 포인트들도 지금 많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일장까지도 매매는 이어질 수 있는 랠리가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까지만 매매하시고, 이번 주 목금은 쉬는 주죠. 쉬는 주기 때문에 기관들도 다 빠집니다. 같이 그때는 쉬시면서 매매를 좀 평탄하게 다음 주에 이어갈 수 있는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경윤 PD 오늘도 정말 빠르게 외신 뉴스와 함께 분석적인 내용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 이제 휴장으로 인해서 좀 짧은 주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슈들이 은근히 쏠쏠하게 많이 나와줘서 저도 좀 열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시간 꽉꽉 채워주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렇게 뭐 정말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없는 시장 안에서도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하루 1분 1초가 매일 같은 이벤트일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로 좀 골드라든지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변동성이 있지만 다른 상품들은 기존의 이런 추세대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시황이 보여지는데 이런 시황에서 좀 많은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뭐 이번 주도 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시는 그런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담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통화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세계 1부와 2부 2시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